현숙, 영철, 영숙, 영철. 이번 기수에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정이 가는 인물이에요. 약간 투박하고 순진한. 이번 기수의 분들이 전체적으로 순진한 분들이 많았어. 영철님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속된 말로 놀 대로 놀아본 사람이고 날라리고 그랬으면 대학교 때 미팅했던 얘기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았겠지.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큰 일탈이었고 화려했던 시기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남자.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순진한 건 아니겠지만 영철님도 그렇고 현숙님도 그렇고 차라리 그냥 좀 더 경험이 많았다면 오히려 여기서 영철님도 그렇게 실수 안 했을 거고 현숙님도 차라리 그냥 아 나는 조건만 보고는 못 만나겠다라고 그냥 오히려 판단해서 영철님 그냥 알아봤을 수도 있어. 손 느낌을 원래 보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손 잡는 미션이 있었고 아 데이트를 하면서 손을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영숙과 데이트를 하는데 설레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도 한번 손을 잡아보면 자기 느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철 씨는 뭐 내일을 따로 받지는 않았군요. 아 이렇게 6명의 여성들이 있었고 영철 씨가 두 여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이유가 없었었거든. 영숙 씨를 굳이 마지막에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영숙 씨가 나도 좀 생각해줘 라고 했고 영철 씨는 정말 자기가 알았어 생각해 볼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진짜로 생각을 했고 현숙 씨는 또 자기 체면도 있고 거기 뭐 옥순 씨도 있었고 이러니까 알아봐 데이트해 순서대로 하자 순서대로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착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에서는 필요하죠. 어느 정도 그 착한 사람인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필요한 일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에게 기회를 준 꼴이 돼버렸고 영철 씨는 상상 이상으로 단순하고 또 뭐랄까 직관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기로가 없었는데 굳이 길을 파가지고 가운데다가 영철을 세운 꼴이 돼버렸어. 그래서 영숙 씨는 막판에 조급하니까 먼저 다가온 거지. 영숙 씨가 영철이 좋아서 먼저 다가왔다기보단 막판에 정말 갈 곳도 없고 그리고 영수의 조언도 있었고 그래서 뭐 먼저 다가온 게 된 거고 현숙은 아쉬움이 남죠. 그래도 이성적 끌림이 있는 남자가 영철. 뭐 처음에는 상철이었지만 안 돼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영숙 입장에서는 영철이 자기랑 손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랑 데이트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손까지 잡으려고 했고 그 정도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현숙하고도 손을 잡았대. 근데 영숙은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불리한 입장이니까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를 쓴 거야. 그러니까 영숙 씨가 자존심이 지금 많이 상했잖아요. 일단 여기 이날까지 해서 3짜장이 됐어요. 3짜장은 몇 명 없었어. 3짜장 정도면 지금 어안이 벙벙 영식 그리고 지금 돌싱 영식님 이후로 지금 영숙님이 3짜장 계보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영철이 자기를 손 잡고 또 현숙도 손 잡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추궁하지는 않았죠. 대화가 어쨌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숙은 영철 오늘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으실까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현숙님이 뒤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 감정은 진짜겠지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현숙님은 조건을 안 보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어. 애초에 시작을 안 하겠지. 현숙님은 뭐 냉정하고 또 그렇다고 막 노련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안 만났겠지. 애초에. 뭐 영자님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애초에 애프터를 신청해도 안 나갔겠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4번, 5번 데이트를 하게 된 것처럼 현숙님도 이렇게 정이 쌓일 때까지 애초에 시작을 안 했을 거야. 스펙 보고 아이 무슨 에이 됐어 뭐 이런 사람을 나한테 해줘 라고 했을 거야. 상대가 야 무슨 소리야 성격도 진짜 좋고 정말 착하고 꿈도 큰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진짜 제2의 히딩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니까 개뿔 소용없죠. 현숙님은 그건 됐고 그냥 애초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어 현숙님. 그렇지만 또 영철이랑 여기서 막 5박 6일 이렇게 지내고 이 사람 또 쓰러지는 모습도 보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정이 가. 사람도 착하고 같이 얘기하면 재미도 있고 근데 현숙님의 머리가 방해해. 마치 현숙님 이 내면에서 안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찍는 거야. 마음이 야 영철 멋있지 않냐? 아 그래도 영철 그래도 좀 응? 사람도 착하고 애도 순진하고 좋은 것 같은데 머리가 야 무슨 소리야 안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영철 같은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줄 알아? 너한테 소개팅 들어왔던 사람들을 스펙을 생각해봐. 되겠어? 얘가 머리가 말리는 거야. 얘는 영철에 대해서 마음이 좀 커져가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영철님이 진짜 난 현숙님밖에 없다. 나는 진짜 지고지순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현숙님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 이 모드로 현숙님에게 올인했잖아요. 현숙님 흔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현숙님이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거든. 현숙님이 아닌데 하면서도 영철 저렇게 나 좋아하고 불쌍하니까 내가 만나는 준다 이러면서 관계가 갑을 관계지만 유지가 되는 방식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영철은 또 연애에 있어서 의를 자처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영철도 지금 승무원, 무용과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대학교 때 미팅하고 그리고 신촌 연예인 그리고 현숙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사인까지 하는 그런 사람인데 현숙님한테 자기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난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되지 또 영철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숙님이 원하는 거를 영철님은 채워줄 수가 없었고. 맞아, 영철 씨가 차라리 영악한 사람이었고 여자들 만날 만큼 만나보고 진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노련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난 너밖에 없다. 그리고 뭐 굳이 막판에 와가지고 영숙 안 알아봐도 돼요. 의미 없거든. 영숙 알아보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 차원이었어, 정. 감정의 영역이었고 영숙 씨가 나도 한번 나가서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약간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면서 영철 씨가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철 씨나 현숙 씨나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 물론 현숙 씨는 그 조건을 따지는 게 많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현숙 씨 또 영철이 그래도 마음이 쓰입니다. 영철 씨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입을 열면 좀 깨긴 해도 영철 씨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죠.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옥순 씨도 영숙 씨랑 있을 때는 영숙 씨 걱정해주고 현숙 씨랑 있을 때는 현숙 씨 걱정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옥순 씨는 심지어 이제 그것도 들었잖아요. 영숙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들었어. 현숙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들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영철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영철 씨는 현숙을 앞에 두고 영숙에게 갑니다. 야,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가지고 영숙에게 가서 영숙일 줄 알았는데 어림없지 행. 이따 다시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영숙 씨는 안 할 건데 지금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고 너한테 오는 건 아니고 이따 얘기하자. 너를 선택하진 않을 거야. 짜장면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물론 여기서 짜장면 안 먹었지만 기다려. 이렇게 되니까 영숙 씨는 이젠 이 전까지는 내 손을 잡았어도 내가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안 할 건데 라고 나가는 거죠, 말이. 근데 이렇게 이제 안 할 건데 뒤에 가서도 뭐 다시 뭐 말을 시키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세게 말하니까 영철 씨가 그거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삐져갖고 뭐라고 한마디 하죠. 영철 씨는 지금 이 행동이 굉장히 예의를 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선택하지 않는 거고 선택은 안 한 거고 이 앞까지 왔다가 간 거야. 영숙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렇게 영철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영철 씨가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영철 씨는 저게 장난은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고 영철식 배려는 맞아. 근데 문제는 저게 배려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철이 없는 부분이죠. 사고가 너무 어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이 최종 선택인데 그리고 이 전날 아무리 영숙 씨를 챙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챙길 필요 있나. 이게 영숙 씨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약오르죠, 오히려. 약 올리는 행동이라고 오해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다시 현숙으로 돌아가서 반전 아닌 반전 속 아쉬웠던 현숙. 영숙님한테 그래도 예의는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 한 행동이에요.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 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영철 씨의 표정이나 말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은 맞아. 맞는데 상대의 입장에서 저거는 예의라고 느껴지진 않죠. 이런 것들이 약간 영철 씨가 그래도 현숙 씨 같은 분을 만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숙한테 그래도 예의는 지키고 싶었다. 나를 선택해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용기 내서 나한테 호감을 많이 표시해줬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어필을 해줬는데 그래서 본인은 손까지 잡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철이 설레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솔로나를 하도 봐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면 그 사람과 이렇게 둘이 있고 이러면 설레는 마음이 생겨요. 영철은 그 설레는 마음이 생겼었고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자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현숙 옆에 앉아버리면 뭔가 더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면 영숙 옆에 가지 그랬어.
어차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이 아닌데 이게 또 괜히 신촌 연예인이 아니에요. 이 신촌 연예인으로서 또 팬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저쪽 팬들에게 영숙이라는 팬에게도 가서 나중에 팬사인회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이제. 아, 우리 신촌 연예인 팬 관리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따 이야기하자. 다시 현숙님에게 돌아갔죠. 영철 씨 너무 순수하시죠? 이게 근데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의미 없어. 이 상황에서 현숙님한테 이따 얘기하자? 그렇다고 뭐 초용 선택에 영향을 전혀 미칠 것도 아니고. 지금 영철 씨는 진작에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영철이 만약 현숙으로 좁혀졌으면 현숙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현숙이 조건 때문에 긴가민가 해도 어쨌건 그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긁히지 말고 나 조건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마음 되게 커.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조건의 차이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 앞으로 얼마든지 만나겠지. 하지만 나만큼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원래 만나. 하지만 못 만날지 모른다는 그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멘트를 날려서 영철 씨가 현숙 씨를 흔들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영철 씨에게 얼마든지 현숙님이 기다린 게 그런 거긴 했었는데. 그래서 바라던 대로 와준 거에 감사하기는 했는데요. 감사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제가 선택을 받고 안 받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제 그러니까 영철과 나가서 만날지 아니면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때가 된 거죠. 최종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실은 영숙하고도 그거야. 여기서 영숙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영숙은 그냥 그래 잠깐 좋은 꿈을 꿨다 하고 끝이야. 이게 뭐 3일차 밤도 아니고. 그래서 현숙도 그걸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와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숙 씨는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과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 마음이 커지려고 하면 머리가 야야야 잠깐 스톱. 지금 마음 커지면 안 돼? 라고 하고 여기서 지금 가로막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올지 예상했어? 영숙한테 갔다 오는 건 예상 못했지. 어딜 감히 영숙한테 갔다 와? 지금 확 태워버릴까 보다 그냥. 그래서 뭐 손 넣어 죽겠다. 현숙님 지금 그래도 마지막 날 밤이라고 최대한 잘 또 이렇게 패션을 꾸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영철은 핸드크림 좀 써야겠더라. 현숙은 핸드크림 있는데 잘 안 써. 영철 씨는 농담 속에 뼈가 있더라고요. 아, 현숙님의 손 느낌은 영숙이나 미경 씨보다는 안 좋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현숙 씨가 어느 쪽 부선지는 모르겠는데 뭐 손을 아무래도 뭐 한 번씩 현장에도 나가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손이 좀 거칠 수 있겠죠. 저걸 설마 근데 100% 진담을 하진 않았겠죠. 괜히 손물리애가 아니죠. 닿았다 싶으면 어떤 핸드크림이 어울리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야 이게 좋은 부드러운 손결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견적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방송만 아니었어도 너 어느 브랜드 핸드크림 언제 몇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바르면 3개월이면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영철님이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은 거고. 핸드크림 좀 써야겠더라. 손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던데 아까 잡아보니까. 근데 영철은 그래도 현숙 기분 풀어주려고 농담을 한다곤 하는데 저게 좀 뼈가 있는 농담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숙님은 지금 농담 따먹게 할 줄 마음은 아니죠. 지금 영철에 대해서 마음은 있어. 마음은 영철 보면 좋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러니까. 근데 머리로 영철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마음이 커지는 걸 머리가 억제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현숙도. 근데 지금 영철도 저게 자기 무덤 파는 농담이 되는 게 저게 대학교 때 서로서로 미팅하면서 뭐 나는 얘보다 네가 더 좋은데? 막 이러면서 막 서로서로 질투 막 유발하고 그걸 또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럴 때나 다 가능한 거지. 지금 진심으로 영철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손까지 잡았는데 그 사람하고 손 잡은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손이 부드럽진 않더라 하면서 비교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나마 현숙이니까 지금 영철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 부드럽진 않던데 아까 잡아보니까 그러니까 현숙님은 느낌표 떡. 영철은 저기에서 현숙님이 이렇게 놀라면서 웃으면 재밌어서 웃는 줄 알죠. 영숙은 이제 기분이 상해 있고요. 솔직히 괘씸했대. 마지막까지 여지를 저한테 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인데 여지 주는 게 무슨 배려야. 굳이 뭐 더 대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도 이따가 먼저 와서 이러저러 영철님의 마음을 들으면 그때 제가 판단을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판단을 끝까지 그래도 보류하는 자세 아주 훌륭하군요.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네요.
그쵸. 영철님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영숙님 3번째 고독정식. 그래서 지나가는 영숙에게 또 영철은 이따 얘기하자. 옆에 현숙님 앉아 있는데 자꾸 영숙님한테 이따 얘기하자 이렇게 해. 그럼 영숙님이 지금 그렇잖아도 이래저래 갈등 마음이 안 커지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억제하고 있는데 마음을 억제할 명분을 줘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 영숙님도 지금 영철님이 막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영철님도 좀 알아보자 정도 수준이긴 했었는데 네, 나는 그냥 이제 안 받아줄 거야. 이제 그냥 칼같이 할 거야. 그래서 뭐 남자들이 보는 눈이 없어 정말. 이렇게 3자장이 됐고요. 슈퍼데이트에 이어서 2번째 데이트. 영철과 현숙. 이 슈퍼데이트 때 영철과 현숙 씨가 조금 삐끄덕댔었죠. 그제서야 이제 영철이 깨달았지. 아, 현숙이 말하는 게 조건적인 문제였구나라고 영철도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카페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영철이 입으라고 하는데 아 왜 현숙님 지금 나도 좀 벗고 싶어. 이 나도 좀 벗고 싶어라는 말은 약간 연상되는 게 물론 실제로 그거를 신경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뭐가 연상되냐면 옥수님이 영숙한테 파인 거 입어. 더 파. 그 말을 현숙 앞에서 했었거든요. 영숙한테. 그러니까 옥수님이 영철 만난다는 영숙한테 더 파고 가. 이런 말을 했었어. 그거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영숙만 팔 줄 아는 줄 알아? 나도 팔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나도 벗고 싶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맥락상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상상을 잠깐 해봤고요. 옥순의 그 말이 현숙에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었을 수 있겠구나. 어쨌건 지금 여기서 뭐 나도 좀 벗고 싶어라는 거에 갑자기 나도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뭐 그래서 누가 벗었는데 물론 영철도 여기서 외투를 벗긴 했지만 그래서 뭐 영철 씨는 목은 뭐야 이 옷이랑 세트야? 잘 어울리네. 목이 예쁘네. 아유, 이런 칭찬 아주 잘하시는군요, 영철님. 근데 이런 칭찬은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이 되는 건 아니니까. 현숙님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군요? 그냥 실내로 들어왔으니 외투벗은 가벼운 모습 방송에 보여주고 싶다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도 먹고 싶어 해서 나도라는 말은 뭐 나도 남들처럼 조금 더 매력 어필하고 싶어라는 뜻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현숙님이 신경을 썼다는 거는 결국 옥순 씨와 영숙 씨의 대화가 현숙 씨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연결이 뭐 자연스럽지 않나는 거죠. 어쨌건 누군가는 벗고 있다라고 예상을 현숙 씨 머릿속에는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남녀가 없는 거지. 남녀에 대한 해석과는 다른 거고 현숙 씨가 보기에 그러면 나도 좀 벗고 싶어해 그러면 누가 벗었을까? 누가 벗었다라고 느낄까? 이 옷도 실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나는 저거 볼 때 저거 영숙 씨 옷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숙 씨랑 스타일이 비슷했지. 저거 진짜 영숙 씨 옷 빌려 입은 건가 나는 싶었었어요. 뭐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제 옷에 대해서도 이제 칭찬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좋겠다. 무거운 대화를 해서 다운된 것 같으니 이때 마무리로 뭐 누가 보면 진짜 무슨 집안 반대 때문에 둘은 막 엄청 사랑하는데 집안 반대 때문에 못 만나는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집안 반대가 아니라 머리의 반대죠. 머리의 반대. 어떤 직업을 만나야 되지? 여기서 뭐 지방에 훈련 가게 되면 주말 부부로만 지낼 수 있게 되니까 나는 그게 싫다라고 현숙님이 말했지만 실은 이거만 싫은 건 아니었죠. 내 친구들도 주말 부부가 있는데 그렇게는 나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영철 씨가 너무 순진했어. 현숙 씨가 뭘 고민하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저런 거를 고민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선택하고 있다는 건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람을 흔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숙님이 진짜 영악한 사람이었으면 티 안 나. 애초에 그리고 영철님 자기소개 끝나고 알아보지도 않아. 근데 알아봤거든. 그리고 현숙님이 물론 뭐 외모를 많이 보긴 하지만 어쨌건 외모적으로 내가 끌리나 안 끌리나가 됐을 테고 그리고 아무리 뭐 존경받는 직업 어쩌고 해도 그런 직업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결국 끌림 원툴로 갔어 현숙님은. 그게 외모였지만 지금 끌림 원툴로 딱 한 사람 거의 끝까지 알아봤어. 그나마 알아본 게 상철 잠깐 알아보려다가 한숨 그만 쉬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영숙한테도 손잡아보자고 그랬다면서요? 손잡는 거 좋아하니까. 영호도 잠깐 알아보려고 했었군요. 그것도 현숙님이 영호 씨한테 너무 투명하게 다 드러냈죠. 이게 이제 바깥이었으면 남자친구야. 너 어제 여사친이랑 같이 밤새 술 마셨다며? 응,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너
어제 너 오늘 시험인데 게임만 갔다며? 게임하는 거 좋아하니까. 너 오늘 학교 안 갔다며? 학교 안 가는 거 좋아하니까. 음, 아니, 좋아해도 참아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영철아, 좋아한다고 그냥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 영숙이가 그렇게 용기 내줬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 손잡는 거를 뭘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해주려면 오히려 선을 그어야지. 근데 이성 그게 아니고 손 이 느낌을 너도 아까 잡았잖아. 아예 이성 그 느낌이 좀 있었지. 없진 않았지. 아, 영철님 수요 많죠. 영철님 순수하고 앞뒤 똑같고 보면 사람 착해. 사람도 착하고. 그래서 손 이 느낌을 너도 아까 잡았잖아. 네 손 잡아보니까 넌 좀 크림 많이 발라야겠더라. 여기 장난이라고 자막이 써 있는데 아니야. 무슨 장난을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겠어. 지금 장난 아니고 진짜 현숙님의 손이 좀 거칠 수 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손이 거친 사람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손이 거칠기가 쉽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여기서 웃음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너는 왜 자꾸 날 신경 쓰이게 할까? 이게 나는 난제였어. 첫인상 선택부터 첫 데이트까지.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을 같이 해서 그런가? 그러면 만날 때 제대로 만나보고 이 사람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거를 좀 덜어주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인데 왜 확고해지지 않을까? 현숙님이 주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영철님이 주저하기 때문에 현숙님도 결국 확신을 못 가진 거기도 하고 그리고 영철 씨가 자꾸 중간에 뻘짓을 했지. 자꾸 어긋나는 것 같고 내 잘못으로 인해 신경 쓰이는 존재였어. 넌 항상 존재였어? 과거형이네. 너는 내가 어떤 존재였어? 그냥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존재.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네요. 네 키가 제일 크고 제일 멋있고 내 눈엔 네가 제일 멋져 보였어라는 얘기니까. 하지만 결혼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숙님은 지금 그렇게 끌리는 사람이 영철은 맞지만 그런 끌리는 사람 만나려고 낯설 나온 거 아니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었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데이트하고 이랬을 때는 신경 안 쓰였어? 쳐다봤고 시선은 갔죠. 현숙님도 그냥 신경 쓰였죠 라고 하지. 현숙님도 너무 체면이 우선이야. 신경 쓰였잖아. 질투 났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근데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 이 현숙님도 자존심이 너무 세. 체면을 너무 신경 써. 맞아. 데이트에서 돌아와서 마음이 확고해지면 나한테 오는 거고. 근데 나는 확고해져서 왔어. 아니, 확고해져서 온 사람이 영숙이랑 다시 데이트를 나가? 처음에 현숙이랑 데이트할 때는 영자 얘기하더니, 미경이랑 손잡고 데이트하고 미경이한테 아쉽다고 해가지고 그날도 막 미경 씨랑 계속 손잡고 있고, 없던 영숙 갑자기 끌어들여가지고 또 확고해져서 왔다고 하시는데, 가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영숙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따 얘기하자 하고 또 와갖고 앉아? 확고해져서 왔음을 본인이 보여줘야지. 이거를 말로 한다고 그게 믿어지냐고요. 영철 씨가 저걸 확고해져서 왔다는 거를 어필해야지. 행동으로. 행동이 아니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확고하다고 느끼기는 어렵죠. 영철 씨의 행동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확고해져서 왔어라는 말에 현숙 씨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영철은 나는 영숙과 데이트를 하고 현숙 너로 확고해져서 왔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건데 확고해져서 말을 왔다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현숙은 일단 나는 확실하진 않아. 내가 확고해질 만큼 영철은 나에게 올인도 아니었고 영숙 뭐 같이 데이트 한번 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서 손까지 잡고 왔어. 그리고 확고해져서 왔다기에는 나를 선택하기 전에 영숙한테 가서 이따 얘기 좀 해. 내 옆에 앉아서도 영숙 이따 얘기해. 오히려 영숙이 야 됐어 됐다 그래 하고 갔어. 자존심 현숙 씨가 덩달아서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현숙 씨가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철 씨가 사람이 갈등이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이 되지. 하지만 내가 선택할 사람을 위해서 갈등이 안 되는 척 할 필요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조금의 갈등밖에 없었으면서 그 갈등을 겉으로 다 드러내는 이게 너무 애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현숙 씨는 대답을 못 하고.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결말이 났으면 좋았겠는데 계속 도돌이펴.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현숙 씨가 정리를 못한 거는 물론 근데 가능성이 없다고는 봐요. 어쨌건 현숙 씨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철 씨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현숙 씨 표현대로. 그래서 답답하죠. 마음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마음이 확 가지도 않는. 마음은 크죠. 외모나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 그리고 말하다 보면 또 재밌는 거 이런 게 마음이 확 가지.
그렇지만 마음이 화가 안 가는 이유는 머리로 지금 내가 이런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아니다라는 그런 또 생각.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 두 집안의 싸움이 지금 머리와 가슴의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영철님은 저한테 마음을 계속 보여주겠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겠어요. 마음이 안 커진다고 어떻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현숙 씨가 훨씬 냉정한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영철 씨랑 두 번, 세 번 데이트 안 하지. 정리하고 딱 옥수님처럼 그 두 사람 알아봤겠죠. 근데 뭐 최종 선택 전날 마음에 안 커진다라는 말을 안 하든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영철도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도 내가 왜 현숙을 계속 신경 쓰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 소주 마실 거야? 어떻게 보면 최종 진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말이 아니고 생각이. 그러니까 영철은 이제 술을 마셔서 자기가 진짜 마음이 누군가를 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영철도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쵸? 현숙은 인터뷰에서 마음이 안 커진다라고 스스로 계속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오늘 잠 못 잘 것 같다. 술 얼마나 마시려고. 근데 술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진짜 어떤 마음일지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거지. 어쨌든 소주는 마실 거야. 근데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인 것 같아. 여기서 술을 빨리빨리 마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숙은 잠깐 피곤했는지 잠깐 잠을 청합니다. 영숙에게 허락을 받고 자는군요. 영숙은 영숙대로 심란하고. 그러면서 옥순 씨가 영숙에게 와가지고 물어봐요. 영철이랑 이야기했어? 옥순 씨는 뭐 누구 편이다 이렇긴 그렇지만 어쨌건 영숙 씨가 또 신경이 쓰였었나 봐요. 근데 영숙은 그냥 가지 왜 굳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여지나 주고. 근데 옥수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여지 준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여지라기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쓸쓸히 하지 마. 라는 마음인데 이게 지금 커플 선택이지 점유율 싸움하고 뭐 아니면 뭐 친구 만들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단에는 영숙이 상처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따가 얘기하자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고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긴 한데 오늘 밤 대화하고 나면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일단은 영숙은 보류를 하고 있는데 현숙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에 현숙님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대화해보겠대요. 영숙님과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현숙님이 진짜로 이 사람과 조건 때문에 안 돼요. 그랬으면 방송에서 말 안 해요. 마음이 안 커진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안 만나지. 그래서 모르겠다. 그렇게 다시 또 공용 거실입니다. 공용 거실을 보면 영숙님 있고 또 영철님 없네? 여기 누구 자리였어? 여기 영철 자리였대. 그렇게 영철 씨 맛있는 냄새 나네? 밥 뭐야 저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영자 왜 거기 앉아 있어? 영철 씨 들어오면서 일단 밥 먼저 보고 그리고 또 현숙이 언제 왔어? 현숙 씨 신경 쓰고 예고했던 영철 씨는 고민이 많아. 현숙은 영철 씨가 자기를 불러내주고 막 또 자기 마음도 표현해주고 그리고 그러길 바라죠. 현숙의 마음은. 현숙의 머리는 그냥 안 그러길 또 바라지. 근데 그러다가 현숙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가는데 그거를 이제 옥수님이 둘이 나가서 대화 좀 하고 와 라고 두 사람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갔다 오라고. 영숙이 덥다고 하니까 나가서 대화하고 와.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뭐 술하고 소주를 가지고 맥주랑 소주 가지고 과자랑 해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하러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자마자 영철이 하는 말이 네가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이제 와서 네가 현숙을 앞지른다고 생각하는 건 좀 욕심 아니야?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영철님의 이 말이 좀 많이 웃기죠. 그러니까 영철은 내가 너를 배려해서 너한테 네 앞까지 갔다가 온 건데 너는 뭐 나한테 두 번이나 뭐 다신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나를 찌르냐? 응? 뭐 그러면 내가 뭐 네 앞까지 너한테 갈 줄 알았어? 마지막 최종 선택?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현숙과 해온 빌드업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너랑 손잡았다고 야 내가 너랑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 그냥 챙겨준 거지. 야 그래도 야 현숙 야 썸은 현숙과 타고 있는 거지. 야 내가 너 그냥 손잡았다고 뭐 그렇게까지 오바를 하냐? 뭐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냐? 이런 것들이 영철 씨가 너무 어린 거야. 본인이 영숙이 찌른 말에 영철이 기분이 상했거든. 그리고 지금 현숙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에도 지금 답답한 마음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너 기분 나쁜 거 아까 티냈잖아. 나랑 얘기 안 한다고. 이런 거를 좀 필터를 거쳐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필터가 없어도 저거를 그냥 저렇게 영숙한테 말하면, 영철이라는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네가 지금 뭐 며칠이나 노력했다고 네가 벌써 지금 도대표로 나가려고 그래. 너 지금 우리 팀으로 끼워준 것만도 다행이지. 야, 그래도 도대표는 현숙이지. 지금 우리 학교 대표는 현숙이지. 야, 네가 그 며칠 우리 지금 팀에 왔다고 지금 바로 나가려고 하는 거는 응? 너무 욕심 아니야? 스포츠맨십인가? 영숙님은 근데 영철이 마음을 안 줘서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괜히 앞까지 왔다가 가는 그런 행동 자체가 기만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던 거지.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앞까지 와서 얘기를 했다가 영철식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철은 그 앞까지 와서 얘기를 해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까지 얘기를 하는 것까진 좋아. 하지만 쌩 돌아가야 되잖아. 선택은 어차피 안 할 거면서. 그리고 다음날 최종 선택인데 최종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온 건 예의라고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어도 그 앞에까지 와서 돌아가는 장면도 생각을 해야지. 기대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영숙은 기대? 약간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으면 보통의 사람은 기대하죠. 근데 영철은 그걸 여지 준다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보통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구나. 데이트를 더 해보고 싶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보통은. 현숙에 대한 마음이 큰 건 알고 있었지만, 오빠가 현숙이를 얘기할 때도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였고,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쌓은 서사적인 부분을 본다면 현숙이한테 가지 않을까. 만약 진짜 그렇게 갔더라도 충분히 축하해줄 마음 당연히 있어. 이따 얘기하자. 근데 이따 여기하자 영수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더 너한테는 기분이 그랬구나. 지금 영철은 영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 나는 예의를 갖춘 건데 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영숙은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이제 영철은 자기는 나름 용기 내서 한 행동인데 용기를 내서 앞까지 왔다가 가는 거는 진짜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됐어. 본인에게도, 현숙에게도, 영숙에게도. 현숙도 지금 확고한 게 없어서 지금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너까지 약간 신경 쓰이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아, 이게 참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지금 이제 하루 이틀 남겨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철님도. 그래서 뭔가 복잡하지.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오빠의 그런 복잡한 신경 조금 덜어줄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오빠가 여기서 애매한 입장 취하면 나도 뭐. 오빠가 여기서 나에 대해서 마음 없다면 나는 뭐 그걸 가지고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아. 나도.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대화를 하자거나 그런 건 나도 안 할 것 같아. 이 말은 여기서 오빠가 그렇게 뭐 나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나도 오빠랑 말 안 해도 돼. 결국 똑같은 말이죠. 나도 그렇게까지 관심 있던 건 아니야. 그러면 오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숙 씨가 말을 조금 좀 교묘하게 했죠. 영철 씨를, 그러니까 좋게 했지. 좋게 했지. 오빠의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 말은 오빠 그렇게 고민하지 마. 내가 오빠의 고민을 덜어줄게. 라고는 표현했지만 결국 됐고 그냥 현숙 씨랑 행복하세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난 됐고 오빠 영숙은 솔직히 여기 말고 밖에서 보면 되니까 오빠는 동네에 이제 예쁘고 귀여운 동생 생긴 거야. 영숙 씨가 마음이 약해서 그냥 밖에서 그냥 친하게 동네도 가깝고 하니까 밖에서 그냥 오빠 동생처럼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라는 말이죠. 영철은 저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듣고 진짜 좋게 생각할게. 자주 보자 우리 올라가서. 영숙님이 그렇게 뭐 다른 출연자처럼 남사친이랑 자주 저녁 먹고 뭐 그런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영숙님은 됐어. 현숙한테 집중하세요. 난 됐어요. 지금 선 긋는 거거든 영숙님은. 그렇게 영숙님은 선을 그었고 영철님은 어쨌건 영숙님과 이제 확실하게 끝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달았죠. 그러니까 영숙님도 이 정도 마음밖에 없었는데 굳이 현숙님이 저 슈퍼데이트권을 쓰게 해가지고 물론 슈퍼데이트를 영숙과 안 했다고 현숙과 영철이 잘 됐을까? 그건 물론 아니지만 영철 씨의 이런 뭐랄까 이런 투박함? 노련하지 못함으로는 현숙님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웠을 거는 같아요. 현숙님은 화장실 갔다 왔더니 영철하고 영숙이 나갔네? 야 지금 그렇잖아도 뭐 영철이 자기랑 데이트를 할 때는 좀 전에 저녁에 데이트할 땐 뭐 나는 너로 확고해졌어라고 말하지만 선택할 때가 당장 선택할 때 모습도 영숙한테 갔다 오고 지금 영철이 나한테 혹시 말 안 거나 나한테 더 이상은 할 말 없다는 건가? 좀 어떤 절실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현숙 입장에서는 화장실 갔다 오니까 영숙이랑 쪼로로 나가가지고 지금 둘이 그러고 있으니 현숙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잖아도 영철 긴가민가한데 더 아니죠. 근데 그건 약간 오해는 있었어.
뭐 옥순 씨 덕분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속상하고 심란하고 옥순 씨는 영철하고 영숙 둘이서 대화하라고 막 그래놓고 여기선 또 심란해라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여기서 영철과 영숙 나중에 나가서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이런 말을 또 괜히 또 드립을 쳐놓는군요. 그때 나 유혹하려고? 모르지.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알아. 영철은 그냥 하는 소리죠. 지금으로선. 되게 여지 준다. 이렇게 두 사람이 돌아오는 거를 이제 현숙님이 또 보고 있고요. 가서 술을 옥수님이 이거 아예 새 거 가져가서 안 마셨네? 근데 이제 농담으로 그냥 두 병째 했는데 현숙님은 또 그거를 진짜로 얘네들이 술을 두 병이나 마시고 왔구나. 한 병을 다 마시고 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숙님은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명 용우미소라고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지만 입꼬리를 어떻게든 올려서 웃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려고 할 때 나오는 표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숙이 다들 왜 이래? 피곤해?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이 말했고 영철이 다들 피곤하면 뭔가 불안한가 봐 다들? 이러면서 나는 뭐 안 불안한 것처럼 또 영숙과 영철이 꿍짝이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자가 왜 그렇게 신나서 왔어? 오히려 지금 영철은 영숙이랑 대화하고 또 오빠 동생 됐다는 생각에 또 재미있어서 티키타카 하는 건데 이 앞에 현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영숙과 영철 사이를 또 살짝 몰고 가는데 앞에 현숙님 신경도 써주세요. 영숙과 대화하고 와서 뭐 술도 뭐 두 병째다 그러고 영철은 표정 밝아져가지고 영숙 씨가 치는 드립에 그냥 다 맞장구 쳐주고 있고 이러니까 현숙 씨는 또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숙 씨가 이제 듣다가 힘들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 이 앞에 바로 앉아 있어. 이 앞에 앉아 있는 거는 바람을 쐴 목적일까? 아니죠. 이거는 여기도 뭐 다 패널들도 말하지만 영철이 자기를 발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현숙이 직접 말을 걸자니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걸자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앞으로 진전시킬 용기는 없어. 확신도 없고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나를 잡아주기를 바라기는 해.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또 안 잡아주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또 영숙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질투는 또 나. 그런 상황이죠. 현숙 씨도 복잡해. 자기가 영철을 불러내도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못 불러내요. 원래 이제 보통 불러내면 영철 잠깐 얘기 좀 해. 왜 무슨 얘기? 나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좀 만나보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빌드업이 되는데 잠깐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건이 안 맞을 것 같아. 그럼 영철이 뭐래? 아니 그 얘기 아까 했잖아. 그 얘기 하려고 또 불렀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현숙이 불러낼 순 없어. 여기서 오히려 영철이 가다가 현숙 왜 혼자 있어? 아니 그냥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현숙이 오히려 무슨 얘기? 영철이 아니 그래도 우리 만나보자.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잘할게. 현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현숙 씨 생각해서의 빌드업은. 그러니까 이게 현숙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인터뷰에서는 내 마음이 안 커진다 계속해서 그 주문을 외우고 있잖아요. 안 커지려고 마음이 안 커지려고 주문을 외우고 있고 또 체면도 있고 그래서 먼저 다가가진 못하는데 또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영철도 근데 현숙이 원하는 조건을 자기가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숙에게 더 다가가지를 못해. 이제 상철 씨가 지나가다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숙은 마음 정리. 이게 마음 정리가 좀 전 중의적으로 들렸어요. 정리라는 거는 두 가지로 쓰이잖아요. 하나는 이게 말 그대로 정돈한다. 복잡했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정돈한다. 생각해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리라는 거는 이제 마음을 끝내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숙은 저게 약간의 영철에 대한 수동 공격적인 말이 아닌가. 영철 내가 이렇게 밖에 있는데 영철 나오지도 않지. 나 너에 대해서 마음 완전히 정리할 거야. 너에 대해서 마음 정리하는 중이야. 지금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철이 저 말을 들어주진 않지만 혼자만의 어떤 수동 공격적인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은 현숙,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는 영철. 영철은 현숙이 내가 있으니까 그냥 가버렸네? 라는 생각을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상철 씨가 들어가서 저 말을 전해주길 바랬겠지만 상철 씨 성격에 저 말을 전할 리는 없지. 그렇게 휘발되어 버린 기회의 순간들. 시간은 둘의 마음을 외면한 채 흘러만 갔고. 아니 그러면 시간이 멈춥니까? 둘이 떨어져 있으면? 속절없이 흐른 시간 속 영철과 현숙은 그래도 마지막에 둘이서 같이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밖에 계속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이거는 영철 씨가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기회는 있었어. 현숙 씨도 그냥 다 내려놓고 에이 나도 뭐 내가 뭐 조건만 보고 만나려고는 왔지만 그래도 영철 너무 좋다. 그냥 내 마음이 솔직해져 보자 라고 했으면 또 모르고 영철이 조금 더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또 몰랐는데
그러니까 영철이 내일 다 치우자. 너 혼자 이거 어떻게 치워? 하는 게 현숙한테 하는 말이군요. 현숙 씨도 마음이 복잡하니까 마음 복잡할 때는 설거지가 짱이죠. 현수가 같이 할까? 내가 헹굴까? 옆에서 내가 여기서 영철이 내가 설거지 많이 했거든 이러는데 여기서 옆에서 계속 현숙 씨 옆에서 알짱대는군요. 그치. 현숙님한테 되게 센 거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철 입장에서도 매달리긴 좀 그렇긴 하겠네. 그래도 영철이 매달리길 바랬을 텐데. 그래서 설거지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영철이 내가 할게. 나와. 근데 여기서 현숙이 아니야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하지만 너는 왜? 근데 좀 많아서가 붙었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좀 많아서. 근데 여기 잠깐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현숙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데 저런 말들 디테일 속에서 현숙의 마음을 캐치하기에는 영철 씨는 그렇게 센서티브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좀 많아서라고 하니까 나랑 오래 붙어 있으면 되지. 영철은 또 많아서라는 말에 오래 붙어 있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현숙과 영철 고생했다. 서로 둘 다 이제 설거지를 마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어유 현숙이 이렇게 보면 귀여운데 뭐 어떻게 보면 안 귀여워. 근데 귀여운데 나한테 조건이나 따지고 아주 앙칼지게 말이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여기서 영철이 너는 맞아. 여기서 분명히 너는 맞는데 네가 말하는 그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는 여기서만 먼저 생각했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또 여기서 네가 제일 마음에 들어오니까 솔로나라 밖에서도 알아보자. 당장 정식으로 만나자. 이건 절대 아니고 근데 나가서 만나도 뭐가 달라지는데 넌 조건을 보고 난 너처럼 사이클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이고 하니까. 여기서 영철 씨가 넌 조건을 보고 라고 말했는데 현숙 씨는 그거를 정정하지 않았죠. 조건을 보는 게 뭐 맞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계속 걸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철은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현숙 씨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었죠. 물론 남자가 여자한테 매달려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이건 성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뭐 다 어느 쪽이든 아쉬운 쪽에 매달리는 거지. 근데 상대가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있었을 때 걱정돼? 그러면 걱정 안 되는 사람 만나.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걱정돼? 근데 내가 그 부분 물론 좀 부족하지만 좀 잘해볼게 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 사람에게 기회가 훨씬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 현숙은 그걸 기대했던 거지. 처음엔 조건을 따지는 현숙에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현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건을 자기가 맞출 수는 없으니 현숙에 대해서 수긍하는 쪽으로 영철은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 우리는. 영철은 조건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신경 쓰이는 것, 마음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순수하게, 뭐 나쁘게 말하면 생각 없이 그렇게 마음을 그냥 키웠잖아요. 현숙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면 현숙 씨 이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건 현숙 씨기는 했어요. 근데 현숙 씨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체면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가 나는 이 솔로나라 오기 전까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조건적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야. 여기서 영철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현숙은 충분히 알겠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영철은 영철대로 현숙이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면 영철 입장에서는 네가 나랑 조건 때문에 망설이고 있잖아. 그러면 근데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려면 네가 조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허용해야지 라는 게 영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관계를 하지 않는 건 너의 선택이야 라는 게 이제 지금 생각이고 만약 나 잡을 거면 지금 잡아가 영철 마음이겠죠. 그렇게 영철 씨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철은 현숙 씨가 대답을 안 하니 어떻게 보면 현숙님은 결혼을 전제로 왔는데 제가 직업상 타지로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나도 굳이 현숙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파생된 생각일 수 있죠. 그렇게 마지막 날 아침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영철은 현숙에게 정리하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현숙과 마지막 대화를 좀 해보고 싶으나 이제 그럴 기회조차 없어져 버린 지금 오묘한 감정이 들어요.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또 후회가 밀려오는 거지. 본인도 뭔가 이 상대한테 올인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건 현숙님도 마찬가지지. 우선은 현숙님의 속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 최종 선택을 앞두고 현숙을 다시 찾아가요. 진짜 이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또 같은 얘기를 하면 어젯밤에도 현숙한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먼저 정리하는 얘기를 해놓고 또 다음날 아침 찾아가면 현숙님처럼 또 체면 중요하고 자존심 센 사람이 이제 와서 실은 나는 네가 좋아 최종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밖에서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겠다. 지금 머리로 어떻게든 지금 좋은 조건의 사람 만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숙인데 영철과 현숙 어제 내가 축기를 빌려서 진심을 말하긴 했는데
어제 우리는 힘들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 그걸 또 진심이라고 말해버리면 현숙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더 합니까? 결과가 뭐 바뀌기는 쉽진 않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대화는 얼굴 보고 이야기해보는 게 본인이 어제 끝냈고 어제 말한 게 진심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다시 돌이키기 힘든 관계고 계속해서 쐐기를 박으면서 무슨 말을 하라고 현숙한테 지금 현숙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으면 어제 내가 취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 네 의견도 못 들었고 그냥 나는 네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던 말인데 그게 정말 네 의사를 존중하는 말이었나 나는 계속 좀 곱씹게 되더라 네가 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나랑 관계를 끝내려고 했던 그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어제 그렇게 말을 정리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는 않았거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네 말을 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서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왔어. 이러면 현숙님이 뭐 이제 와서 나는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미련이 안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얘기가 궁금해서 나도 영철님이 말한 거 이해하고 그게 맞는 방향인 거야. 난 계속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럼 영철은 그러면 너도 마침 어제 결정을 했었네? 근데 현숙은 이제 결정했었다고. 근데 그때 술자리에서 설거지 하기 전에 밖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마음 정리 중이야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 편하게 늦게 자고 일어난 거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정리를 한 거는 영철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거 없었어? 근데 현숙은 손잡는 랜덤 데이트를 할 때 영철님이랑 했으면 좀 달라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해서 마음이 더 커졌다면 내 마음에 그냥 솔직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때를 떠올리고 있다 보니까 네 얼굴 못 봤다. 그러니까 영철은 자기가 그르친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걸 돌릴 수 있었는데 어제 저녁도 본인 입으로 끝냈고 이날 아침도 어제 저녁에 진심이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니까 뭐 그래서 뭐 되돌릴 수도 없고 현숙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지지 않아요.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되뇌이지만 그 마음은 계속 커지고 있었던 게 맞죠. 생각이란 조건을 봐야 된다라는 머리의 생각으로 꽁꽁 싸매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현숙님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렇게 옥수는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라고 하는데 근데 현숙 씨는 자기가 좀만 더 이기적이었으면 진짜 나만 생각했으면 달라졌을까? 그랬으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든 머리든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가지고 과감하게 갔어야지. 배려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지금 현숙 씨가 조건만 보는 영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순수하게 사랑에만 빠지는 막 완전 사랑밖에 남 몰라 스타일도 아니야. 약간 뭐 과도기적인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숙 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랬고 그런데 또 그 상대는 누군가를 이끄는 또 그런 성격도 아니었고 여기서 나가면 머리의 힘이 훨씬 더 커지긴 하겠네. 영숙, 영철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해. 그렇게 배려만 한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내 생각에 이거는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현숙님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나는 영철 같은 사람을 만나러 여기 온 건 아닌데 뭐 영숙 너 만나보려면 만나봐 이렇게 하면서 체면을 생각하는 머리로 만들어낸 판이지 배려나 양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조금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했나? 영숙한테도 기회를 제가 양보하듯 준 거잖아요. 그런 제 모든 행동이 영철님이 스스로 아쉬웠다고 느끼게 만든 것 같고 영철은 아쉽죠. 아쉽지. 현숙에게 끌렸던 건 사실일 테니까.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영철 마지막 영숙님에게 매력과 반전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 그리고 고맙고 동네에서 보자고 하고요. 내 마음속 1순위는 항상 너였어. 바보 같은 행동들과 선택들로 확고한 관계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망쳐버린 것 같아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한탄했던 것 같아. 그냥 선택하지 만약 진짜로 그런 마음이면. 뭐 어때? 네가 그랬잖아 자기소개 때.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럭키가이라고. 난 그게 내가 될 줄 알았거든. 현실적인 부분들을 함께 하긴 못하지만 너의 앞날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할게. 그러니까 까짓 거 한번 그냥 그래서 악수 또 손물리에라고 마지막에 이 사람의 기억을 손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숙은 5박 6일 동안 이것저것 따지고 재느라 웃는 모습도 잃고 목소리도 잃었어요. 에이리얼이죠? 앞으로는 조금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저를 조금 더 사랑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딱 정말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영숙님도 최종 선택하지 않고요. 여러모로 아쉬워요. 아쉬워. 영철도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고 현숙 씨도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서로에게 확실하게 끌리기만 한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솔로나라 바깥으로 나가면 정말로 냉정하게 그냥 딱 조건만 보고, 왜냐면 현숙님은 웬만한 사람이랑 만나도 다 잘 살 거거든요. 현숙님도 똑부러지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뭐 굳이 막 끌리는 사람을 찾아야지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월요 상담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막 그 끌리는 거, 외모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딱 조건만 보고 진짜 아웃라이어 그 30%의 이상한 사람들만 걸리지 않으면 나머지 70%의 사람들 대충 누구나 만나도 어차피 다 잘 살 수 있거든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70% 안에 들어오는 그냥 괜찮은 사람 만나서 그 상대 배려해 가면서 조건 볼 수 있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